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가 지나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번에 저희 시댁 식구들의 선 넘은 행동들 때문에 저에게도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전 사립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름대로 공과 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 학부모님들이 친근하게 다가오셔도 저는 딱 선 긋고 지내는 편이랍니다. 선생님 생활하다 보면 제 앞으로 오는 선물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인데 당연하게도 그런 거 하나 전부 거절하는 편이랍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 안 받는 선생이 어디 있냐 하면서 오히려 받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라도 있을까 다들 걱정했었죠. 하지만 전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좀 싫어할 것 같다는 주변 평가도 있는 편이지만요. 의외로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은 이런 저를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아예 저에게 입김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더 심한 편인데 몇몇 엄마들은 과도하게 저에게 연락도 많이 하시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늘 챙겨주시려 하거든요. 제가 엄청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볼멘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절 많이 좋아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하루는 학부모 면담을 하고 있는데 한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우리 선생님 똑 부러지시기도 하지. 우리 선생님은 시집살이도 안 당하시고 살 거야. 그쵸? 오히려 시댁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 상인데. 에, 아니에요. 저도 똑같죠 뭐. 어머머, 정말요? 선생님도 막 시댁살이하고 그러세요? 되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되게 의외네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절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누구든지 시집살이는 다 당하고 산다 하잖아요. 길세기로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 역시 시집살이를 당하고 산다 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안 당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전 원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게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쇼크까지 올 수도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남들 먹는 새우, 게, 랍스터 이런 것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시댁 식구들은 갑각류를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진짜 환장하고 드실 정도였어요. 원래도 남편이 그런 종류를 좋아하길래 설마 싶었었는데 온 가족이 다 좋아하는 메뉴라 하는데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마나 잘 먹던지요. 특별한 날이나 생일에는 무조건 랍스터나 대게를 먹으러 갈 정도라 하니까 말 다 했죠. 무척 좋아하시는 편이었는데 이전에 저랑 맨 처음에 친해지겠답시고 주말에 셋이서 밥 먹으러 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좋아하는 메뉴는 다 제가 이것저것 못 먹는다 하니 조금 걸림돌이 있는 편이었죠. 새아가, 새우 좋아하니? 대하가 철이니 대하 먹으러 갈까? 내가 맛있게 하는 곳을 알고 있거든. 근처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를 못 먹어서요. 저희 불고기라도 먹으러 갈까요? 그래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시구나. 엄마, 그럼 우리 추우니까 꽃게탕 먹으러 가자. 나 완전 지금 꽃게삘이야. 우리 동네에 그때 맛있는 곳 있었잖아. 거기로 가자. 저 게도 못 먹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 맛있는 걸 하나도 못 먹는단 말이야? 아휴, 불쌍해라. 아쉽다. 이런 것도 같이 못 먹고.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올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어서 어쩌냐 하면서 불쌍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제 알레르기로 인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매번 먹지 못하니까 그게 다 저에게 짜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 자기들도 제가 편해지게 되었으니 말도 더 험하게 하고요. 저를 만나는 날에는 무조건 갑각류는 못 먹다 보니까 되게 답답했나 봐요. 뭐 얼마나 못 먹는다고 아주 유난이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전 저 신경 쓰지 마셔라. 드시고 싶은 거 드셔라. 저는 다른 거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 하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딱 서먹해지게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저도 갑각류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드시지 말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진짜 저보고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하도 보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은 자기도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요즘에는 아예 단순하게 내가 싫어하는 거고 편식을 하는 거라 오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서운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알레르기도 없고 편식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그냥 안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라니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목이 부으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알지. 나야 뭔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우리 가족은 특히 잘 모른다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가 새우나 게를 싫어해서 안 먹는 줄만 아시더라고. 자기가 그런 거 설명 좀 잘해주지 그랬어. 그런 거 아니라고. 나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이해하려고 잘 안 하시지. 나이 든 분들은 다 그렇잖아. 당신도 학교에서 나이 많은 분들 상대해 본 적 있어. 잘 알면서 그래. 나도 알긴 하는데 그래도 시댁 일은 다르지. 알았어. 먹으면 병원 가게 된다. 이야기해 놓을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던 중 하루.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밥 대접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일로 인해 묘하게 대면대면한 게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찝찝하다 싶었거든요. 이번이 기회다, 잘 됐다 싶어 냉큼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보니까 직접 만드신 음식을 크게 한 상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물론 갑각류도 하나 없었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완자, 전골 등 다양한 음식이 있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한 마음을 푸시는구나 싶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맛이 평소 내가 아는 맛하고는 다른 거 있죠?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톡 쏘는 게 느껴진다 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 갑각류를 먹으면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 있죠? 목도 조금씩 부어가는 게 느껴졌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숨도 잘 안 쉬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헉헉대고 있으니까 남편도 옆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왜 그러냐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시모와 신우만 아하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세상에, 난 새우살을 엄청 조금만 다져서 넣었는데 넌 그거 먹고도 그러니? 내가 주변에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진짜 나도 알레르기가 없잖아 엄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안 먹었나 봐. 어머머 진짜 신기하다 얘. 이러니까 안 먹지. 아휴 난 알레르기 같은 거 없어서 진짜 다행이야. 그치? 말도 안 된다 싶었지. 나는 새우 먹으면 애가 병원에 간다는데 새우 먹고 병원 가는 양반이 세상에 어디 있니? 난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이 근데 얘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게 얘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갑각류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알레르기에 대해 궁금했다 한다면 조금만 검색해보고 또 알아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궁금하다 해서 환자에게 냅다 실험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죽을 뻔한 건데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고요. 그래서 진짜 냅다 소리를 빽 지르면서 화를 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뭐야?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주 멀쩡하네. 그냥 좀 두드러기 올라온 거 가지고 유나는 너도 참. 그리고 그렇다 해서 어딜 시애미에게 소리를 질러 버릇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진짜 죽으면 어쩌시려고 그랬냐고요. 얘가 정말. 근데 안 죽었잖니.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뭐 이럴 줄 알고 그랬다니?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걸 아주 시애미를 잡아먹겠구나 넌.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게다가 전 심한 편이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못 먹는다고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그 음식 먹이면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네가 죽었니? 죽었냐고. 난 정말 말을 해도 왜 항상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하고.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라는 거 뻔히 전해들어 아시잖아요. 너 정말로 웃긴다. 시댁에서 새우나 게를 좋아하면 너도 잘 먹어보려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알레르기라는 게 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야. 의지로 이겨내면 되는 문제를 가져다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걸 왜 내 탓이니?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 말해. 약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집에 가자. 이러는데 진짜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저는 시댁하고 눈에 띄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따로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제가 사과 안 하면 다시는 걔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먹다가 죽을 뻔했던 건 오히려 저인데 저에게 사과를 바라신다니까 진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잖아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밥상머리 앞에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낸 것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물론 어이가 없는 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척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하는 거 있죠. 저도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제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시댁으로 갔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웃으면서 이야기도 했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놀랐어요. 이러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넘기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썩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곧이어 시댁 일에 더 이상 신경 쓸 시간이 없게 되었어요. 기쁘게도 우리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었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임신이라 그런지 출산까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출산한 후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이 이유식을 하면서 알러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알러지는 유전이 된다 하잖아요. 저희 딸도 갑각류 알레르기더라고요. 뻔히 예상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이 사실을 또 시어머니가 알게 되더니 괜히 또 저를 엄청 나무라시는 거 있죠. 참 좋은 거 물려준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뭐라고? 갑각류 알레르기? 그럼 우리 손녀도 새우랑 꽃게 이런 거 못 먹는다는 소리냐? 네, 어머님. 알러지 테스트 해봤는데 먹으니까 바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못 먹일 것 같아요. 참, 너도 참 좋은 거 물려준다. 물려줄 게 없어서 그딴 걸. 어렵게 생긴 애한테 알레르기가 뭐니 알레르기가. 제가 물려주고 싶어 그랬겠어요. 저도 별일 없이 낳아주고 싶었어요. 얘는 평생 너처럼 먹는 거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 앞으로 우리 손녀딸 불편해서 어쩌면 좋으니. 그냥 평소에 이런 거 조심하면 된다 일러주면 돼요. 저도 그렇게 커왔는거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랑 너랑 같니?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딸. 그랬죠요. 니네 엄마가 이렇게 쓰잘데기도 없는 알레르기나 물려줬죠요. 우리 손녀딸은 마시는 것도 편하게 못 먹어서 이제 어쩌나. 이렇게 놀려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을 예뻐해주기는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후에는 좀 조용하게 사나 했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말썽이었는데요. 제가 출산 휴가를 끝내고 와서 다시 복직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대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었는데 알려주니까 자기 아들을 거기로 보내려 한다고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 다니던 학교 내버려 두고 왜 갑자기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건지 너무 갑작스러운 전학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게 다 제 덕을 보기 위해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외숙모가 중학교 교사인데 우리 애가 그 덕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나 돼? 이번 기회야말로 외숙모 덕 좀 보자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다 뭐겠어, 어? 우리 애 좀 잘 봐줘. 외숙모가 됐으면 조카도 좀 챙겨주고 원래 그러는 거야. 형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갑자기 잘 다니던 학교를 내버려 두고 왜 갑자기 여기로 보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학을 시키면 아이 정서에도 그리 좋지 않을 텐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아니, 나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겠지. 너무 야박하게 좀 굴지 말고 잘 좀 챙겨줘. 알았지? 저희 학교는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형님. 저희가 가족이라고 잘해주면 또 괜히 학부모 민원 들어올지 모르고요. 그건 저뿐 아니라 우리 조카에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마어마한 거 해달라 했나? 아니,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야? 내가 올키한테 해준 게 몇 개인데 되게 섭섭하네. 옆에서 그냥 애 좀 챙겨주면 되는 거 가지고. 참, 돈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뭐야. 뭘 바라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러면 서로가 곤란해지니 지금 있는 학교 마저 다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얻을 게 하나 없으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중학교 교사인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다른 학교 가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느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게다가 이제 한창 사춘기 들어설 나이인데 내가 옆에서 못 봐주니까 올케라도 봐달라는 거지. 그리고 종일 보겠어 설마? 그냥 뜨문뜨문 눈에 들어오면 챙겨달라는 거지. 야박하게 굴지 말자, 같은 가족끼리. 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챙겨줄 게 없다니까요. 그래 알겠어. 대충 챙겨줘. 그럼 됐지? 전학수속은 알아서 밟을 테니 걱정 마. 끊을게. 이러시는데 이럴 거면 학교 이름도 알려주지 말걸 싶었다니까요. 대체 내 무슨 덕을 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도와줄 생각도 없었거니와 시조카가 전학을 온 다음에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특히 저희 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가족이라 해서 더 챙겨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무시하며 지내는 중이었는데 우리 시조카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레 전학으로 오는 게 영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꽤나 말썽쟁이였던 것 같았어요. 이 시조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제가 사실 전학 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굳이 우리가 가족인 거 티내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얌전히 다녀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든가 말든가 친구들에게 이미 국어 선생님이 자기 외숙모라 하면서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닌 거 있죠.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건 덤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께도 상당히 버릇없이 굴고 심지어 시비까지 거는 일도 있었다 하는데요. 어쩐지 하루는 저희 학교에 있는 기간제 중국어 교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우물쭈물 말을 걸더라고요. 저 국어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어떤 건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3반에 있는 김승헌 학생하고 어떤 사이실까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 학생이 선생님이 외숙모라 하길래 혹시나 해서요. 시조카가 맞긴 한데 다른 분들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 맞구나. 네, 알겠어요. 이러시는데 괜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반 반장이 교무실에 왔길래 물어보니까 중국어 시간에 저희 시조카가 무지하게 까불었다 해요.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가 중국에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배워야 하냐는 둥. 기간자 선생님이니까 자기한테 손 못 대지 않냐는 둥. 자기는 중국이 싫다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둥 엄청 심하게 장난을 쳤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국어 선생님이 화를 내자 그때 저를 갖다 판 거예요. 너 정말 왜 그러니? 선생님 정말 화낼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니? 진짜요? 저한테 화내시게요? 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저희 외숙모가 여기 국어쌤이신데 기간제 주제에 학생 괴롭힌다고 말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국어 선생님이 네 외숙모라니. 어디서 또 그런 거짓말을 해? 진짠데요? 못 믿으시겠으면 계속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질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하나도 안 무섭네. 이러시니까 중국어 선생님이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에게 확인차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니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굳이 제 눈치를 보느라 피하셨구나 싶었죠. 저는 따로 찾아가 다음부터는 굳이 내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중국어 선생님 입장이었어도 절대 그렇게 눈치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눈치를 보시는 듯 했는데요. 묘하게 불안한 거 있죠. 앞으로도 뭔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학교에서 무척 불편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질 않는지. 급기야 시조카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는 걸 저에게 걸려버렸어요. 제가 학생들 급식 지도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시조카가 한 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우유를 몸에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의적이다 싶었죠. 그 학생은 그렇게 우유를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훌쩍훌쩍 우는데 글쎄 걔네 반 학생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반에서도 어찌나 소동을 많이 일으켰었으면 다른 애들도 그렇게 외면을 하나 싶었죠. 제가 진짜 그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그날 급식지도 당번이었거든요. 우리 시조카가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니 그런 걸 알 리가 있나요? 저를 마주칠 일이 없을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였어요. 제가 바로 저지를 하고 직접 나서서 학폭위까지 열어버렸어요. 저는 직접 신우를 호출했죠. 신우는 제 예상대로 상대방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짜증만 더 앞선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일부러 과장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했네요. 이게 다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제 탓이다. 죄송하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조카에게도 얼른 사과하라고 다그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 따질 예정이었던 신우도 어버버하면서 입을 다무는 거 있죠. 다행스럽게도 그 학생도 그 학생의 학부모 역시도 시조카의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이 커지는 건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 하셨기에 처벌은 벌점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시조카가 제 가족이라는 걸 제 학생 역시 알다 보니까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 학생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우리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거 있죠? 너는 그거 하나 재지 못하고 아휴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어디 다니겠니? 학폭위도 네가 열었다며. 넌 가족에 대한 애정도 하나도 없는 거니? 내가 잘 챙겨달라 했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손주 학교 생활에 흠집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은 질 거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큰일로 불려버렸냔 말이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네 조카는 생각도 안 나든. 그러니까. 아니, 새 학교 가면 당연히 적응 안 되고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선생님이면 똑바로 이게 이거다 가르치면 되는 걸 곧장 그렇게 학폭위를 열어? 내 새끼 학생 기록부에 흠이라도 남으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말이 피해 학생이지. 걔도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걔 편만 들어주는 거야? 가족은 우리 아니야? 이러는데 한마디 하려다가 남편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네요. 남편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줬거든요. 엄마도 누나도 제정신이야 지금? 미쳤어? 승원이 이전 학교에서도 학폭 때문에 난리 나려던 거 누나가 일부러 전학시킨 거잖아. 이미 문제가 있는 애라는 거 우리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해놓고 애 교육이나 좀 잘 시켜. 아니, 그래서 내가 잘 봐달라 했잖아. 선생님이 괜히 선생님이야? 애들이 크면서 다 그렇게 장난도 좀 치고 그럴 수 있지. 미리미리 막지는 못할 망정 외숙모가 돼서 애 기나 죽이고 말이야. 그만해 진짜. 내가 승원이 때려서라도 훈육시켜줘? 외숙모한테 신세를 졌으면 이놈도 먼저 죄송하다 해야지. 한 번을 얼굴도 안 비추고. 애초에 얘가 잘 봐줬으면 그럴 일도 없잖아. 그리고 지가 부모도 아닌데 왜 더 고개 숙여 사과를 해? 나도 할 말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잖아. 나도 얘한테 불만 있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누나. 지금 이걸 왜 우리 와이프 탓을 해? 와이프가 사과해준 덕분에 일 안 커진 줄 알아. 고마워해도 모자랄 망정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유 그래 알겠어. 그만해라. 둘 다 앞으로 이 일로 집사람 괴롭히지 마요. 알겠어? 왜 이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랑 누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돼.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내니까 두 번은 저에게 그렇게 화를 못 내겠는지 남편 눈치 보느라 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 있죠. 그 대신 저를 항상 가자미 눈으로 흘겨봐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다 걱정은 되네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그 사이에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저희를 찾아오게 됐는데요. 바로 둘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 다시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시조카 사건 이후로 저는 아주 인정머리 없는 년으로 시댁의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래서인지 둘째가 생겼는데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물론 이게 심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영 씁쓸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가족끼리 이러고 지내는 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너 둘째 낳느라고 고생했다. 다른 건 아니고 미역국은 먹었니? 안 싸더니 멀리 살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내가 미역국 좀 끓여다 주마. 웬일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시모가 저에게 딱 한 번 잘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첫애 출산했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잘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둘째 출산했다 해서 또 잘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출산하느라 힘들었다 보니 이렇게 뭐 하나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머, 정말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른 오세요. 안 그래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면서 집으로 들였죠. 진짜 한솥 어마어마하게 해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밥도 지어야 하니까 얼른 누워서 애기랑 같이 자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 다 되면 깨워준다 하시면서 방 안으로 절 들여보내셨죠. 첫째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웬일이야 싶었었네요.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정말 조금 있다 절 깨우러 오시더라고요. 식탁을 보니까 한 상 정갈하게 차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하도 곤히 자고 있어서 우리 첫째 딸 먼저 먹이고 나서 내 거는 조금 늦게 준비를 했다 하셨는데요.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둘째가 엄청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시어머니가 너 먹으라고 아기는 자기가 보겠다고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 앞에서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던 제 딸이 시어머니가 없어지니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난 그 미역국 안 줬어. 그거 이상한 거래.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응? 그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러시지? 할머니가 이 얘기는 엄마한테 비밀이래. 근데 난 엄마한테 비밀 만들기 싫어. 하는데 저는 순간 왠지 모를 의심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일을 하나 꾸미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었는데 왠지 몸이 뜨거우면서 간지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머님, 혹시 미역국에 뭐 넣으셨어요? 갑자기 두드러기가... 그랬는데 시어머니 무슨 준비한 대사 마냥 이야기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꽃게 액젓을 착각하고 넣었나 보다. 예, 너 얼른 병원 가봐라. 내가 실수로 너무 많이 넣었는데. 네? 꽃게 액젓이요? 저 알레르기 있는 거 까먹으셨어요? 아야, 까먹기는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헷갈려서 그만. 아유, 나이가 문제다, 나이가. 너 저번처럼 큰일 나는 거 아니니?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얼른 병원 갔다 오렴.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아직 심해지기 전이라 혼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저 얼른 다녀와 볼게요. 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헐레벌떡 바깥으로 나갔지만 병원은 개뿔. 바로 계단 뒤에 숨어버렸어요. 제 딸이 어리긴 하지만 똑똑한 편이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했던 말을 저에게 그대로 다 말해줬잖아요. 제 꿍꿍이가 뭐냐고요? 우리 첫째한테 미역국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먹으라 한 걸 들으며 딱 예상이 됐어요. 바로 이 구간에 뭐라도 탄 게 아닐까 촉이 왔거든요. 괜한 촉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 전부터 신우이가 저에게 간간히 연락을 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었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 아들 준비가 빡세졌다나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하면서 학교 시험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으면 가족의 도리로 몰래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그거 범죄라고 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아쉬운지 몇 번이고 더 연락을 해서는 돌려 말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을 해서 애 공부 좀 봐줘라, 아는 것 좀 말해줘 이러면서 눈치를 주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면 도가 지나쳤다 할 정도예요. 저에게 비리를 저지르라 하는 건 다름이 없었거든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학교 측에 걸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나중에 조카 성적을 위해서라도 제가 알려주기보단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넌 조카가 평생을 중학교를 다니는 줄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 다니기를 그렇게 매정하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든? 공부야, 지금보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열심히 잘하겠다 하니까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네가 선생님이라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알잖니.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조카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저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서 문제 권한도 하나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못 도와드려요. 넌 참 애가 싹싹한 면이 없다. 조카가 도와달라 이야기도 하고, 나도 신우이도 같이 이렇게 사정사정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것이지. 전부터 생각했는데 참 매정하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흘러가요, 어머님? 도와줄 걸 도와달라 하셔야죠. 예, 됐어. 어쩜 그리 항상 그러니? 이제 도와달라 안 할랜다, 나도. 너한테 참 섭섭하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둘째를 보러 간 사이에 알레르기 약을 미리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차려준 밥상을 고스란히 다 먹었죠. 다행스럽게 반응이 심하게 온 건 아니었지만 심각한 척을 하면서 집 밖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홈캠을 켜놓았죠. 안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홈캠은 필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때 딱 빛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서 나온 뒤 숨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신우와 시조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옳게 간 거 맞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맞아? 맞다니까. 전에도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갔다 하더만 이번에도 그놈의 꽃게 액젓 좀 넣었다고 금세 몸에 못 나더라. 방금 나갈 때 병원에 간다 하고 나갔어. 걔도 참 특이해. 꼴랑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되네. 나야 잘 됐지 뭐. 여기가 올케방이야? 그런 것 같더라고. 한번 봐봐라. 여기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거 맞지? 맞네. 딱 있다. 역시 자동으로 로그인 될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제 컴퓨터로 학교 서버에 접속해 시험지를 보기 위해 이런 짓을 꾸몄던 거예요. 저는 지금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서버 접속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시조카 성적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내신 성적을 잘 올려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러한 술수를 부리게 된 거예요. 아휴, 무슨 과목이 이렇게 많담? 이러다 얘 오는 거 아니야? 당분간 절대 못 와. 내가 걔 미역국에 꽃게 액젓 넣어놔 바로 병원 가야 할 거다. 그러게 우리 손자한테 누가 그러래? 근데 엄마 얼마나 넣은 거야? 그러다 걔 죽는 건 아니겠지? 쓸데없는 소리. 얼른 이거나 다 뽑아놔라. 우리 손자 점수 올리려면 뭔 짓은 못하겠니? 이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홈캠을 지켜보다가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막 찍더라고요. 저는 더 잘 됐다 싶었어요. 요즘 홈캠 써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전 망설일 거 하나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 이 상황에 대해 다 알려주었죠. 여보, 나 알레르기 약을 먹었긴 한데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 지금 혹시 데리러 올 수 있을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단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와도 너무 놀라지 말고. 어머님이 오셔서 미역국을 해주셨는데 안에 꽃게 액젓이 들어가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금방 갈게. 그리고 얼마 안가 경찰이 도착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분들과 같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경찰분들에게는 미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로 신우의 핸드폰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새 언제 지울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은 싹 다 걸리게 되었죠. 경찰입니다.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어 찍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뭘 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올케 건데 올케가 이거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어디서 그런 억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올케 병원 간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 있어? 잠깐. 신고를 올케가 했다고? 무슨 소리야 올케? 사진으로 찍은 거 말고도 아까 프린트하는 것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것도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프린트했던 시험지 종이는 이미 구겨서 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역시 주방 쓰레기통을 뒤져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에 컴퓨터 인쇄 목록까지 확인해 체크하면서 보다 확실시하게 됐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도착했는데 제가 정신을 부여잡고 있다가 남편을 보니까 바로 긴장이 확 풀려 쓰러지게 됐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후에 일은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미리 약을 먹은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싶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세 사람은 제가 절대로 시험 문제를 보여주지 않을 걸 알았기에 이런 일을 꾸몄다 했어요. 세 사람이 했던 짓과 대화는 이미 홈캠에 저장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 유출과 더불어 상해죄까지 성립이 되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두 분 수중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나오게 되어 결국 큰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요. 그리고 시조카는 그 잠깐 사이에 기가 막히게 벌인 일이 있다 보니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셋이서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네요.
제발 우리 좀 봐주라. 어? 내가 저거 다 갚을 돈이 어딨니? 예, 내가 미안하다. 설마 너 죽으라고 내가 그랬겠니? 아니요, 됐어요. 제가 이전에도 알레르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쩜 그때 기억이 저는 그렇게 생생한데 또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지 뻔히 아시는 두 분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엄청 조금만 넣었는데 이렇게 쓰러질 줄.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없게 하마. 올케가 이러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 우리도 반성하는 중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만 합의해주라. 우리 애들도 외숙모한테 너무 죄송하대. 애까지 이렇게 비는데 자꾸 그렇게 냉정하게 굴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일을 꾸미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잖아요. 전부 어머님과 형님이 자초하신 일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죗값도 치르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은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냉정하게만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나이에 내가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것도 꼴이 우스운데. 아니요. 전 마음 돌릴 일 없을 것 같네요. 2번이나 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형님도 아들 맡길 때는 가족에다 뭐다 하더니 가족에게 이렇게 못 먹을 음식 먹이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좋을 땐 가족이고 안 좋을 땐 남보다 못한 싸가지로 보시잖아요. 하다못해 중학생인 시조카까지도 제발 봐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는 정말 용서를 못하겠는 게 홈캠을 보니 얘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시조카는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그때 당시 시험지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몇몇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외숙모 컴퓨터 털어서 얻은 시험지 판다. 과목당 10만 원이라는 말을 올렸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산 학생들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학교 측에 연락한 올바른 학생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날 만한 일도 올렸었어요. 우리 외숙모 죽을 수도 갑각류 알레르기라는데 꽃게 먹었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더욱 제대로 혼이 나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다 너무 심하셨어요. 외숙모, 저라도 제발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가 어딜 빠져나가려 그러니? 너 그 시험지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누누이 내가 이야기했지. 학교에서 가족인 거 티내지도 말고 얌전히 다니라고. 그러기만 했어도 내가 너 충분히 도와줬어. 알고 있니? 너 그때 중국어 선생님한테도 나 팔아서 대들고 그랬다며. 나 가져다 팔아서 같은 학생도 괴롭히고 선생님도 괴롭히고. 그래놓고 네가 무탈하게 넘어가길 바라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외숙모. 저 이거 다 학생부에 남으면 어떡해요? 넌 학생부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이전에도 사고 많이 쳤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태 어떻게 잘 피해 빠져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림도 없어. 이 일은 남편이 몽땅 시아버지와 시매부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2분 다 그래도 각자 부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절대로 봐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뻔한 일에는 호되게 혼이 나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 여편 내가 동네 창피한 짓은 본인이 다 하고 다니는구만. 새아가 괜찮니? 어떻게 자기들 욕심대로 안 된다고 너한테 그런 짓을 앓고. 내가 다 미안하구나. 내 딸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구나. 둘 다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아라. 이번 일은 제대로 혼이 나봐야 다음에 안 그런다. 저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일을 다니느라 아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더니 이렇게 됐네요. 안 그래도 갑자기 거기로 전학시킨다고 그러길래 갑자기 무슨 소린가 했었거든요.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제 불찰이 크네요. 제 아들도 제 아내도 용서해주지 마세요. 둘 다 어쩌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꾸몄는지
제가 다 죄송하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다르게 두 분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두 분 다 어렴풋이 아시기만 하고 자세한 속사정은 아예 모르고 계셨었나 봐요. 아무래도 두 분이 알게 되었다면 저에게 오기 전에 제지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두 분은 그래도 저에게 멀쩡히 사과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네요. 이후에 학교 측에는 제가 따로 사과를 드리고 시험 문제는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다 전달을 했는데요. 시조카가 단톡에 올렸던 말 때문에 이미 학교 측에서는 알고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학부모님들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지를 다시 만들겠다는 말을 전하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직 중인데 이렇게 유출사고가 나게 되어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래도 사정을 들으시곤 괜찮다고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복직하면 고생하셨다고 크게 한턱 쏴야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도 학부모 사이에서나 다른 교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던 덕분에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하는 연락은 좀 받았답니다. 말썽쟁이 조카 때문에 고생이 많다 하면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미 소식 들었어. 우리도 그 이야기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 선생. 출산 휴가 중이라 일도 못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더 일을 만들기만 하고 죄송해서 어쩌죠? 유출된 건 전부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잠금을 한 번 더 걸어놨었어야 하는데 외부인이 그런 식으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뭐. 서로의 불찰이라 치자고. 그나저나 자네는 괜찮나?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조카가 사고를 쳐서는 자네 휴가 들어가서도 내내 말썽이었거든. 저야 뭐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괜찮죠. 나중에 제가 복직하게 되거든 한턱 크게 쏠게요. 너무 죄송해요. 시조카는 참고로 우리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사립학교라 입김이 좀 센 편인데 이 일을 계기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들고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결국 다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거리가 좀 먼 버스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의 중학교로 가야 했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분명히 사고를 칠 게 뻔하다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느낀 게 있길 바래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따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신우이는 문서 유출죄,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이 다음에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절 아주 고약한 년이라 하며 절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시는 중이죠. 어쩜 넌 식구들을 철창에 쳐넣어야 만족하겠니? 합의 까짓 거 얼마나 어렵다고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맞아. 같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옳게 정말 다시 봤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서워. 2번이나 그러셨는데 벌금으로 그친 걸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게다가 제가 못 먹는 걸 악용해 시험지까지 훔치려 하셨잖아요. 그리고 식구요? 가족이요? 세상 어디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 해요. 알레르기에서 끝내셨었어야죠. 시험지 유출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세요? 됐다. 이제 상종도 하지 말자. 나도 너 같은 거 없는 셈 치고 살련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고 절 위험에 처하게 하셨는데도 합의 이야기 나올 때만 반성하는 척 하시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벌금이나 실컷 내세요. 절대 합의 안 해드릴 테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남편이 이번 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자기만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요. 시댁 없는 것처럼 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 있죠. 100% 마음이 편하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기적인 시댁 때문에 고생한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다 싶네요. 그래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 애들과 남편, 우리 가정에만 집중해 살려고 한답니다.
길고 긴 제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